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당국 수장들의 메시지에 따라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등 후폭풍도 거셉니다. 가계빚 문제 탓에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 증가세로 전환한 뒤에 넉 달 연속 5조 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2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시장을 자극했다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2달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반기에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막차 수요가 쏠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들어서 아직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긴 하지만 수도권 핀셋 규제나 DSR 2단계 그 규제 시행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잠정치고 속붙이니까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한 1.1조 늘었습니다. 9.8조 8월에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월별로 얼마씩 한 거 비교는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는데 은행 쪽만 그중에 은행 쪽만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5영업일 기준으로는 8월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남은 기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효과는 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금융당국의 메시지에 따라서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지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은행들은 이 가상금리를 조정하는 형태로 곧바로 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더 센 개입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시장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황한 은행들은 곧바로 대출 한도 축소, 유주택자 대출 제한, 또 전세대출 중단 등 이 비가격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주담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인터넷 은행으로 오픈런 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또 은행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서 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사태가 좀 커지자 수습에 나선 이 원장은 지난 4일 전에 없었던 실수요자 간담회라는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들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실수요자 보호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자 또 시장에서는 관치를 넘어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이었죠. 예정이었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이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후 이 원장이 시장에 혼선을 줬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존재감 없는 금융위, 또 월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금감원, 이 당국 수장들이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역할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은행들도 혼란스럽겠어요. 맞습니다. 은행들이 가장 제일 분주한데요. 지금 최근 가계대출 제한 대책들을 쏟아냈던 은행들은 이복현 원장이 실수요자 보호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번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그 예외 그 규정을 만드는 데 분주합니다. 사실 실수요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혼란을 줄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외로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은행이 알아서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당국이 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책임을 은행권에 떠맡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집값 상승에 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불안이 장기화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게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은 이달 그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다음 달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규제 효과가 언제 가시화될지 추가 대책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